예. 자, 오늘 말이죠. 막 나가서 코로나 특집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있죠. 예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부대변인으로 계셨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고대의대 환경의학연구소의 박기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예, 파이낸셜 뉴스의 우리 정명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문 변호사님이 나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말이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메르스 사태 때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으로 계셨었는데, 그때는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떤 좀 차이가 있었고? 그때보다 지금 훨씬 크죠. 그때는 사실 이제 병원 내 감염이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지금보다 많지 않은데 지금은 벌써 오늘 5,800명 정도 감염되셨고 33명 돌아가셨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이제 지금은 지역사회라고 그래서 네네네. 일반 밖에서 걸리시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그렇죠. 훨씬 더 크죠. 이제 치사율은 메르스가 좀 높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지금 현재로서 33명 돌아가셨고 5,800명으로 나누면 0.6%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할 바는 아니죠. 네. 사실 이제 치사율이 낮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일단 치료제 같은 것도 이제 좀 마땅치가 않고 이게 전파 속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근데 우리가 유의를 하실 게 새로운 이렇게 질병, 지금 네네. 코로나19나 이런 게 나오면 치료제가 없다, 백신이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나 걸리면 죽나?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no special treatment. 그러니까 치료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거기에 맞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참고로 그래서 사스가 네네네. 생겼다가 그때 당시에 지금과 똑같았어요. 맞아. 막 백신이 곧 나온다, 뭐 한다 그랬는데 백신 없어요. 너무 그걸 기대해서 하시기보다는 그건 진짜 희망 고문이네. 네, 우리가 빨리 대응하는 게 더 좀 효과적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0.6%라는 건 1,000명에 6명이 돌아가신 네네네.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994명은 네, 낫다는 얘기죠. 나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불안하니까 걱정은 하시되 뭐 이거 걸리면 뭐 난리 났네. 그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실제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진짜 전체 확진자의 이제 비율이 대구가 이제 85%입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데요. 31번째 환자가 최초 전파자이자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습니다.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병원과 호텔, 신천지 교회 등을 여러 차례 오갔다는 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40명입니다. 대구 710명, 경북 317명입니다. 현재까지 4,69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확진자 수는 5,670여 명, 전체 확진자 수의 90%입니다. 대구에서는 병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나오면서 대구시와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거의 사람이 없네요. 예, 사람이 진짜 없네요. 연휴 때보다 사람이 없네요. 그러네요, 진짜. 사람이 정말 너무 없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뭐 종합병원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던 곳인데 요즘 이제 병원들을 안 가시니까 또 의사분들도 그렇죠. 내원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네. 야, 대구 쪽은 진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이렇게 사람 간에 퍼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바이러스를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셜 디스턴싱,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건 뭐 나름대로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협조하고 계시고 그게 잘 유지가 2, 30주 동안 돼야 특히 이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이제 14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이죠. 확진자가 이렇게 늘면서 우리 또 한국이 지금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확진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질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좀 늘었네요. 어제가 이제 87개국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3월 4일 기준입니다. 92개국으로. 그래서 한국인들의 입국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99곳으로 늘었습니다. 아프리카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간 한국인 34명이 어제 현지 공항에서 입국이 보류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아직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뭐 세계로 가도록 할 텐데요.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이 될 가능성. 그래서 뭐 WHO에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뭐 입장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팬데믹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이탈리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 규모입니다. 이탈리아에선 감염 환자가 하루 사이에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탈리아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최초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여파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Wanna answer here. We are not isolation camp. 한번 환님이 come move.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 북부 도시 카솔라의 한 주점에서 중국인 청년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 들어올 수 없다고 제지했고 주점 안에 있던 30대 남성은 유리잔으로 청년의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진짜 우리보다 좀 상황이 좀 심각하네요. 우선 치사율이 높으니까. 그러네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영번 환자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게 이제 영번 환자 우리 인덱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찾는 데는 귀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IT 강국이어서 본인의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지금 다 합니다. 그리고 CCTV로 또 그렇죠, 하고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택시 타고 왔는지 하고 체크카드. 맞아. 이걸 예. 조합하는 데는 이제 귀신이 돼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네.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어떻게 와서 이렇게 공항에서 34분에 와서 2분 뒤에 갔는지 이거를 제가 WHO 갔습니다. 국제에 가서 발표를 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IT를 했더니까 이거는 뭐 어메이징이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탈리아 같은 다른 나라는 그렇게 힘든 게 대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저 해외 그 언론 보도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진자 확 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진짜 어떤 그 검역 시스템이라든지 네네, 검사 그렇죠. 시스템이 너무나 선진적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더라고요. 외신에 보면은 우리나라 드라이브스루 네네네. 예, 그 선별 진료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맞아요. 보도가 됐어요. 사실 이게 차량으로 타고 가면서 선별 진료소가 이렇게 각각 있으면 거기에 딱 멈춰서서 창문을 열고 이제 입안에 있는 검체를 검체, 네, 채취하고. 검사를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수가 한 3배 정도. 시간도 네, 절약되고 그렇죠. 예, 비용도 절약되고. 그렇죠. 예.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 장면을 딱 보고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다 뭐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변호사님, 그 이제 네. 마스크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 부당 이익을 취한 그런 중간 상인들,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세무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처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마스크 앞으로 쥐고 있으면 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네네네. 아직도. 예. 그래서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정도 쥐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처벌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내수 말고 수출하지 말라고 이를 제안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 수출을 하거나 반출을 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전문가로 봤을 때 네.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잘 안 낀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가 남한테 옮기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저 왜 외국에서 안 쓰냐면 WHO 기준에 따르면 네네네. wear a mask if you are sick. 그러니까 마스크 쓰세요. 다만
아프면. 아프다는 건 뭐냐면 기침을 하거나 내가,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써라. 아. 그리고 미국 CDC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쓰라는 게 기본인 거고요. 써야 되는 게 이제 나중에 문제로. 그래서 거기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우리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부 얘기가 완전히 뭐 틀린 얘기는 틀린 아니네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문제가 덜 되는데.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벗으러 하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안전하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의사나 아니면 저 같은 그 학교에 있는 교수로서나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마스크 쓸 때 제일 중요한 네. 게 사실 이 앞면이 가장 지저분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만지고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 마스크 쓰는 분들이 이렇게 이걸 잡아서 이렇게 내리고 맞아요. 주고 이래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거든요. 사실 마스크 쓰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되고요. 마스크 쓴 다음에 마스크 벗고 나서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이제 앞으로 뭐 황사도 그렇고 해서 자주 써야 되니까 이 기회에 마스크 이제 쓰고 벗는 습관들을 좀 이 기회에 좀 우리가 좀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올바르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국민들의 불안감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스크가 매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그게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 현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